여러분, 역설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금이 하루 만에 11% 폭락했습니다. 은은 더 충격적입니다. 1980년 이후 최대 낙폭인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선이 무너졌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24시간 동안 111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증시도 하락했는데 유독 한 기업만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명의 지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래, 그런 것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시장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워시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이름 높은 매파 인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를 지냈을 때 양적 완화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소시켰다며 단기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워시 지명 소식이 나오자 달러 인덱스는 급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후 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 이외의 모든 자산은 약해집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초 원리입니다. 금 선물은 하루 만에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4,763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은 선물은 더 심각합니다. 30% 이상 폭락하며 7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36%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 이후 최대 일간 낙폭입니다. 왜 이렇게 큰 낙폭이 나왔을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미 금과 은은 과매수 신호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조정이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레버리지가 누적된 상황이 겹쳤습니다. 마진콜이 쏟아지면서 낙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선을 깨뜨린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76,90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도 2,312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24시간 동안 1,11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건 대규모 자금 탈출입니다. 달러 강세 속에서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나스닥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기술주가 일제히 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3% 이상 올랐습니다. 왜 다른 기술주는 떨어졌는데 테슬라만 올랐을까요? 스페이스X의 뉴스 때문입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합병이 성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거대 법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핵심 자산들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네바다주의 합병용 특수 목적 법인이 이미 설립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병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 뉴스에 반응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 초반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비록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결국 3%, 32%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폭락하는 와중에 오직 테슬라만 비상했습니다. 실제 경제 데이터를 봅시다. 최근 발표된 경제 보고서들이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가 발표됐습니다.
12월 PPI는 전월비 0.5% 상승했습니다. 전년비로는 3%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꽤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운송료와 의료 서비스 등 PC의 물가에 반영되는 요인의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일본 물가 지표도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 지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2.2%였는데 이를 밑돌았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미국 고용 지표도 중요합니다. 여러 기업의 인력 감축 계획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고용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가 얼마나 빨라질지는 불명확합니다. 월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JP모건은 케빈 체제에서도 연준이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월에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임 의장이 FOMC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FOMC 위원 대다수가 금리를 3%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지지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연준 총재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추가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중립에 있고 경제는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고용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봅시다. 에버코어 ISI는 워시 지명이 통화 훼손을 노린 거래를 견제함으로써 달러의 장기 약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과 은이 급락한 근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워시의 매파 트레이드를 과도하게 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시는 이념적인 강경 매파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는 새 의장이 취임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투자자들이 새 의장의 목소리와 메시지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역대 의장 대부분이 취임 첫 위기에 직면하거나 발언을 통해 시장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제안을 들어봅시다. 첫째, 아시아 증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투자처로 아시아의 AI 반도체 기업이나 파운드리 기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방어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배당 기업들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자의 섹터가 1%, 35% 상승했습니다. 배당 ETF들도 자산 유출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귀금속 랠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블룸버그의 사이먼 화이트는 금과 은의 현재 랠리 규모가 1979년의 역사적 랠리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장기 분산 투자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정말로 내려갈까요? 테슬라의 스페이스X 합병은 실현될까요? 달러 강세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혹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답변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